네, 새해 첫 이슈 플로우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과 약간은 다른 가운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새해를 열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핵심 이슈 세 가지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본 부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가 CES 관련된 내용들이 될 테고요. 자, 두 번째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 내용까지 함께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CES 2024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두 분께서는 항상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귀에 좀 딱지가 앉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점점 다가오는 만큼 좀 자세한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한 줄 평 하신다면요? 네, 기술주 축제는 계속 이어진다. 네, 자 강조해 주셨던 부분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자, 그리고 손여로 팀장은요? 네, 실력에 비례하는 종목을 픽하자라고 잡아봤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부터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CES 이제 2024가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좀 일정이 좀 임박한 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이제 흐름을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ES 2024 하면은 AI, 로봇, 그 다음에 확장현실, XR, 그 다음에 기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달부터 좀 움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S24 이제 언팩이 1월 17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기술주가 계속해서 좀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일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일정이 있는 그런 섹터는 좀 이 CES 2024가 끝나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좀 이어지는 그런 섹터를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ES 2024 하면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가전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 총수들이 다 간다고 여러 가지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쪽 이제 비전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월 17일에 갤럭시 S24 언팩으로 좀 이어지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 오늘도 조금 이제 가는 모습인데 CXL 쪽이 좀 강하죠 오늘.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모멘텀이 이어지는 섹터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AI가 반도체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온디바이스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계속 두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이제 전환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수소 버전도 비전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거 관련으로 현대 오토에버 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2 이제 관련 이제 자율주행 종목이지 않습니까? 관련 회사인데 이쪽 관련 팅크웨어도 좀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것도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자율주행 섹터는 조금 높이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 다음 주 이슈까지 일정까지는 좀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LG 쪽도 마찬가지 AI 쪽 발표를 하고 또 SK 쪽도 이제 AI 쪽으로 이제 아젠다를 정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그렇기 때문에 AI 하면은 물론 저희 AI 관련주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AI 하면은 저희 반도체 쪽 저희 이쪽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관심으로 좀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CES 2024가 이제 코앞에 다가서게 되면서 쏟아지는 정보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목별로 잘 나눠서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손여로 팀장입니다. 이게 실력과 비례하는 이런 종목 보자고 했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CES 2024 하면 오늘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저랑 전문가님도 거의 4-5번 말씀드렸고 이 섹터가 강세를 보인 지가 거의 3주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어떤 실적 추이나 주가 추이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변동성에 따라서 어떤 섹터를 좀 구분해 드리고 있어요. 뉴스 CES 관련해서 뉴스는 거의 한 60-70개 나올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최근에도 이제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SK, 두산이 CES에 참여한다는 뉴스 나왔었고 여기 보면은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심지어 카이스트까지 참여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 CES 2024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 정말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퍼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퍼가 산출이 안 되고 있고 칠센미디어 같은 경우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정말 퍼가 업종 퍼 대비 낮았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1분기, 2분기 안정적 실적을 발표하면서 저평가 매력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3분기에 이 CXL 관련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칩셋미디어를 보면은
업종 퍼가 26.37인데 11개월 선행퍼가 47.88이거든요. 거의 두 배네요. 업종 대비 2배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기업이 올해 상반기만 해도 퍼가 15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평가 미도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칩셋 미디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칩셋 미디어 사지 말라는 거냐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시는 건 좋은데 성장성을 의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실 때 이 종목이 내가 샀을 때 물리면 온갖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왜 물렸을까? 그럼 이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좋다는데. 그럼 칩셋 미디어 물리면 괜히 그 생각이 드는 손 팀장이 업종 대비 2배라 그랬잖아. 그래서 물렸나 봐. 이러면서 이제 자책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또 이 반도체 관련하고 제가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거요? 반도체는 물려도 3일이면 다시 올라간다. 확실한 근데 그 부분이 전망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무엇을 사도 된다. 반도체 무엇을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거래대금 상위랑 상승률 상위가 다 반도체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샀을 때 내가 손절이 가능하냐? 네. 그러면은 뭐 칩 기업들, 뭐 팹리스 기업들, 그다음에 CXL 기업들, HM3 관련 기업들 이 종목들을 사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내가 매매를 잘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자율주행이랑 AI 소프트웨어랑 건설기계 이쪽이 조금 그래도 기술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수급은 다 좋습니다. 예. CXL 온디바이스 그다음 뭐 팹리스 칩 기업 장비 기판도 포함입니다. 장비 기판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건설기계 모두가 수급이 좋은데 기술적 위치는 저는 CXL이랑 온디바이스 AI 칩기업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밸류적인 측면이나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지만 손절을 할 줄 아시는 분이랑 이 기업들이 CS2024 끝난다고 밀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제 CS2024 끝나고 나면은 또 HBM3 뭐 납품 뉴스, 네. 뭐 수주 뉴스, 그 다음에 AI 계속 버전업 되면서 계속 모멘텀을 끌 거기 때문에 계속 우상할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는 매매를 잘 못해. 솔직히 손절 못해. 물려도 나는 뭐 추가 매수 해가지고 비중 관리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섹터가 좋아. 라고 하신 분양한다면 기판,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 이런 기판 관련 종목들, 그 다음 자율주행, 뭐 모트렉스나 뭐 저는 HL 만도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고 네. AI 소프트웨어도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정통 뭐 셀바스 AI나 뭐 솔트룩스나 뭐 마음 AI나 플리토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건설기계는 뭐 이제 CS에 출전한다고 했으니까 뭐 HD현대 건설기계나 뭐 대동 이런 종목들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전문가님께는 제가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여쭤보지 않았는데 좀 간단하게 좀 언급 부탁드릴게요. 네. 예. 온디바이스 쪽은 그러니까 그 갤럭시 S24 예, 언팩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뭐 제주 반도체 예,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HBM 섹터의 오로스 테크놀로지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HBM3 같은 경우에 이제 납품 이슈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예, AI는 결국 반도체 쪽으로 이제 국내 어떤 회사들은 그쪽에 이제 가장 큰 수혜이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 제가 SK텔레콤의 에이다 쪽을 좀 봤거든요. 근데 실시간 이통력이 상당한 어떤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AI 쪽도 한번 좀 플리토나 이런 쪽이 삼성 그 번역 AI랑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번역 AI 되면 진짜 해외여행하기 편하겠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일본에서 날아온 소식입니다. 비보가 되겠는데요. 관련해서 이 지진 또 이런 쓰나미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한 줄 평 하신다면요. 네, 단기적 이슈다. 네, 말씀드립니다. 팀장님은요? 네, 단기 트레이딩 하고서 수익 매매 가능한지 체크하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부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앵커님께서 비보라고 하셔가지고 뭐 비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한쪽에서는 뭐 잘 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저 이제 경제 방송이니까 이 뉴스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자의 좀 말씀을 입장에서 드리고 예, 있고요. 보는 거죠. 예. 일본에서 규모 7.6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4명 사망을 했고 부상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쪽으로도 대형 쓰나미 경보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규모보다는 작지만 1995년 1월 한신 대지진 7.3보다는 강력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지진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진의 원인으로 가끔 지진이 발생한 이유는 지구가 아프기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더
장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확하게 지진의 원인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이 멘틀의 대류 운동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멘틀의 대류 같은 경우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환경 오염과 멘틀의 대류 운동과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부분이고, 충분히 저는 제가 이 한 8, 9년간의 주식시장에서 경력을 봤을 때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네. 신재생 에너지를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국 오면서 열심히 방송 준비하면서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쪽까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이 무너지고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쓰레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상정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굵직굵직하고 강한 섹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섹터들로 움직임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좋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지진 관련주, 쓰레기 관련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한 5개에서 10개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차트 자체도 대부분 음봉이고,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손절을 못해 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뉴스가 있었고 전문가들은 이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지, 지진? 좋았어. 내가 오늘 매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 볼까? 이러기에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네.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중에서는 파라텍이나 하이드로리튬, 인선 ENT, 코엔텍, 한컴 라이프케어를 갖고 왔는데, 네. 파라텍은 사실 이 지진 관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업무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 2차 전지 관련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은 파라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게 보고 있고, 하이드로 리튬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옛날에 코리아 SE였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네. 본업이 폐기물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 주고, 근데 이제 리튬 포스 관련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사실 정말 폐기물 관련 수혜주는 인선 ENT랑 코엔텍, 인선 ENT와 코엔텍이 정말 그 경상도 지역이랑 네. 인천 지역에서 폐기물 수거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을 해요. 근데 아직 이 낙수 효과는 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군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급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컴 라이프케어가 그나마 좀 끼가 많은 종목이다. 이제 방호복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도 될 수 있고, 뭐 러우 사태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변동성 강한 종목 2개, 네. 실질적인 업무를 가질 수 그러네요. 있는 종목을 3개를 말씀드렸고, 뉴스를 보시다가 이런 지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뭐 CS 윈드나 뭐 SK 오션 플랜트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 종목들, 이 종목들까지도 좀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이 회사가 하는 일, 그리고 투자자의 스타일을 조합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좀 짧게 보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좀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항상 지진이 나면은 삼형 엠텍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삼형 엠텍이 좀 강하게 좀 반응하는 모습인데, 오늘 보니까 올라갔다가 갭 상승했다가 확 내려와서 이제 음봉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삼형 엠텍이 어떻게 보면 지진 관련 대장주인데, 관련주는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좀 움직이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그냥 그런 모멘텀으로 그냥 그런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규모가 최대 규모 7.6까지 해서 좀 어떻게 보면 강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속보로 뜨더라고요. 예. 이제 쓰나미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일본 기상청이 이제 앞으로 1주간, 특히 이제 오늘과 내일입니다, 최고 진도 7 이상의 지진 발생의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주의해서 좀 지켜볼 그런 지금 모습이고요. 이제 삼형엠텍 같은 경우에는 교량 받침이나 내진 이런 쪽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흑자전환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전 쪽으로 좀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삼형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진 관련으로 보시되 원전이나 아니면 또 조선 기자재 섹터에 또 포함됩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면 내려와 있을 때 그냥 보시다가 또 이런 이슈가 갑자기 터지면은 그냥
갭상승에 좀 파는 식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소방 설비 업체 뭐 파라텍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파라텍은 또 뭐 2차 전지도 있겠지만 또 한동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겹테마로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뭐 지진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포메탈도 있습니다. 원자력 밸브 쪽이긴 한데 내진 설계 쪽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포메탈도 좀 움직임이 살짝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다 개파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 이제 KT 서브마린이었죠. 그러니까 LS 마린 솔루션도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으로 상승한 이력이 있는데 뭐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LS 전선이 또 강한 어떤 지금 실적도 있고 뭐 좀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지진으로 저희가 지금 다루고는 있지만 뭐 이 정도 체크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인 이슈도 이렇게 또 알고 있어야지 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팀장님께서 또 한마디 잠깐 하신다고. 네, 우선 아까 언급드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께 사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출발할 때는 9시 20분에 수급이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10시 58분 기준으로 가수급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역시. 수급이 좋은 모습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파라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래량이 상당하고 이제 추세가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 하이드로 리튬이랑 인선 ENT랑 한컴 라이프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하이드로 리튬이랑 인선 ENT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변동성이 한 하이드로리튬 같은 거 10%, 인선 ENT는 한 4%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네. 수급 동향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컴 라이프케어는 정말 조심스럽게 낙수 효과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수급은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하루에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변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일주일 수급 동향을 보고 있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신 분들은 하이드로리튬이나 인선 ENT, 나는 매매를 잘 못해라고 하신 분들은 한컴 라이프케어 괜찮을 것 같다. 이거 좀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입니다, 역시.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건설주 프로젝트 파이낸셜과 관련해서 태양건설 워크아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이요. 네, 개별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주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별 건설사. 자, 그리고 팀장님은요? 네, 50만 원 이상 매매 금지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갗에 바로 와닿는 소식입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건설의 이 워크아웃 위기가 네. 결국엔 그냥 태양건설로만 그냥 국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태양건설의 이렇게 직접 채무는 지금 1조 9천억, 1조 3천억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온 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채무가 문제인데, 그렇죠. 네, 이것이 9조 1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막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지금 뭐 금융 당국이 좀 빠르게 지금 사태를 수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하고 지금 400에서 600고 채권자를 상대로 자본에 관한 설명회를 이제 태양건설이 이제 내일 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태양건설에 관한 어떤 관심은 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주가도 이렇게 빠지고 지금 채무 문제도 있는 이런 태양건설을 매수해서 굳이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단기 뭐 오늘같이 반등하는 거 이런 거를 먹겠다. 요거는 조금 트레이딩 영역에 좀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 당국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업계와 금융사로 이제 태양건설의 위기가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채권 안정 펀드, 즉 채안 펀드라고 하죠. 요 규모를 이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조 원 규모인데 요걸 30조 원 규모로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이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전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저희 뭐 2008년에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뭔가 이제는 다 저희가 경험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많이 좀 시스템적으로 좀 완화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뭐 전이에 대한 걱정을 좀 하기보다는 그냥 태양건설에 어떤 국한되는 그런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건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알짜회사 SBS 요거에 대한 이제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SBS가 이 이슈로 인해서 12월부터 좀 강한 상승의 그런 모멘텀이 좀 있었는데 SBS 정도 뭔가 보신다면 차라리 요거 내려왔을 때 가끔 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면 요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투자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뭐 현금 어떤 이 차입 이런 것들도 좀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좀 유리한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위기가 지금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성 문제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주에 대한 어떤 투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제한적인 확장세 좀 얘기 좀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팀장님입니다. 50만 원이라고 딱 선을 그어주세요. 짧게 핵심만 들어볼게요. 네, 확실하게 우리가 예. 좋은 뉴스만 다룰 수는 없잖아요. 예. 부정적인 뉴스 다루게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내가 한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이슈로 삼아 보시면 좋을 여기서 뭐 내가 수익을 엄청나게 내겠다 이렇기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이 섹터에서 발생하는구나. 이제 투자나 뭐 산업이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가 위축됐을 때 저렴하게 사신 분들은 기회가 되는 거고 네. 투자가 강하게 거의 버블까지 꼈다. 여기서 이제 상투하시는 분들 이제 고통의 나날로 가는 건데 그러게요.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만브러 사태도 있었고 네. 리만브러 사태 이전에도 이 투자에 대한 버블로 급락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1억짜리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1억을 다 안 내지 않습니까? 일단 뭐 계약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걸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한 다음에 집을 짓죠. 근데 이 8,000만 원이라는 대출도 채권이면 되는데 여기 또 파생 상품이 또 나옵니다. 뭐 ABS나 MBS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고 채권을 모아서 신용평가에서 다른 자산 신탁에 파는 그런 2차, 3차적인 파생 상품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막히게 되면 연달 터지게 되면서 이런 사례가 있는 거고 우리가 건설사나 조선, 해운 이런 기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이 아무리 뭐 유동성 위기가 와도 파산이 나와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나 정부가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막상 그 사태가 오면 뭐 전문가분들은 뭐 편하게 말했으니까 떠나는데 온전히 그 리스크는 주주가 갖는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할 때 감안해야 되는 거지 미들 언덕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태형건설은 저는 사실 태형건설이 이런 이슈가 나올 줄 몰랐어요. 유보율이 3,600% 넘고 PBR이 0.12입니다. 그러면 말 맞다나 태형건설이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접으면 갖고 있는 자산을 청산하면 주주는 거의 1000%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아니죠. 예. 태형건설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재정비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넘어간 겁니다. 근데 태형건설 워낙 양호한 기업이고 갖고 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도와준다. 이제 순수 채무는 1조인데 연관된 채무가 9조고 정부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10조의 자산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부할 뿐이지 이걸 투자 포인트로 삼아서 관련 태형건설처럼 리스크가 터질 경우는 그건 무엇이고 아니다. 정부가 살려줄까 말까? 이건 도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슈를 다뤘으면 거기서 매매를 해봐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투자 금액을 줄여드려야 되는 거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종목이 태형건설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공부 차원에서 매매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좀 단기적인 드라마틱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야가 온다면 이제 SBS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HD 현대산업개발이나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처럼 안전한 종목이 건설사네요. 그나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건설사들 다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